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 안시성 CGV 스타 라이브톡 진행을 맡은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9월 19일 개봉하는 영화 안시성. 벌써부터 관객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미 저도 느껴질 만큼 뜨거운데요. 오늘 안시성 CGV 스타 라이브톡은 배우 조인성 씨, 그리고 남주혁 씨, 엄태구 씨, 그리고 김강식 감독님이 함께합니다. 안시성은 여러분이 이미 지금 보셨지만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그리고 위대한 승리로 전해지는 88일간의 안시성 전투를 그린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인데요. 안시성 CGV 스타 라이브톡을 여러분들 지금 함께 계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추석에 개봉을 합니다. 조금 전에요. CGV 스타 라이브톡은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CGV 영등포를 비롯해서 강변, 광주터미널, 구로, 대구, 대전, 대학로, 동수원, 목동, 서면, 소풍, 압구정, 오리, 인천, 일산, 천안 펜타포트, 왕십리, 춘천 전국 17개 극장에 생중계되는데요. 극장에서 생중계되는 안시성 CGV 스타 라이브톡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들 기다리는 안시성의 주역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성 배우, 남주혁 배우, 엄태구 배우, 그리고 김강식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으시느라고 박수를 못 주시고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수 역할을 맡은 엄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김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 한번 이렇게 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관객과 이렇게 또 만난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지금 남주혁 배우님. 제가 굉장히 나오고 있군요. 예, 이렇게 크게 얼굴이 전개 지금 다 즉시계단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객분들에게 또 이 소감, 개봉에 맞춰서 어떤 소감을 얘기를 좀 듣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를 보시고 난 뒤에 이렇게 GV를 하는 게 참, 이 영화는 저희 처음이죠? 지금 제가 전에 저번에 같이 했던 GV 말고는 이렇게 방송과 또 많은 이 관객분들과 GV를 하는 건 이게 첫 시간인데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좀 재밌게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주혁 배우님.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화가 처음이다. 지혁이는 모든 게 지금 처음이에요. 이렇게 다 신기하죠, 이게. 네, 관객과의 대화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네. 네. 지금 솔직한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태구 배우님. 네, 저는 처음인데 계속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태국 그래도 목소리 컨디션이 좋은 편이니까요. 네, 아주 깔끔한 소리로 들으실 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깨꼬리 같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김강식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미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영화의 장면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바로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그 이후에 또 상영들이 있었고 11시까지 요 모든 행사들이 끝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빠르게 하지만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장면들을 좀 꼽았어요. 이 영화 저는 좀 미리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던 어떤 장면들인데요. 한번 스틸을 보시면서 또 이야기를 영화 금방 보셨지만 다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첫 번째 스틸을 볼까요? 네, 제가 꼽은 명장면 바로 양만춘의 첫 등장입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정말 15만 군사 중에서 단 10,000명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그 사륙의 오프닝을 보시게 되는데 그 비장함이 한껏 끌어올려져 있었고 그리고 양만춘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과 풍문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양만춘이라는 이 캐릭터가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할까 굉장히 궁금히 여겼었다가 저 장면에서 모두들 빵 터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장면에서 배성우 선배 또 애드립이 또 한몫했습니다. 그죠, 콩간 냄새를 그렇게. 예, 콩간 냄새를 맡고 자꾸 그 당나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넌 풀 좀 그만 먹고 앞 좀 봐 이러면서 했던 성우형의 애드립도 생각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영화의 컨셉이기도 하죠. 감독님께서 또 디자인하시기도 하셨지만 주필산 전투를 통해서 고구려의 그 참혹한 어떤 전쟁의 패배의 순간을 맛보게 하고 또 장엄한 분위기로 시작을 했다가 네. 또 한껏 양만춘에 대한 기대심을 또 올려놨다가 여기서 과감하게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어떤 각을 한번 트는 그런 역할을 그런 시퀀스가 되었죠. 굉장히 사실 그 신선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찍으면서도 걱정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사극을 이제 생각하면 아무래도 어떤 톤을 기억하실 텐데 그 톤과 달랐을 때 어떤 낯섦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 걱정이 있긴 했지만 좀 어쨌든 우리의 컨셉이니까 시도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안시성 사람들의 또 성민들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서 이게 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뒤집는 뭐라 그럴까 좀 등장을 하게 됐죠. 굉장히 인상적인 등장. 올해 본 영화 안에서 주인공이 등장할 때 가장 좀 인상적인 멋없게 등장했죠. 맞아요. 멋없게 등장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저 그런 거 좋아해서요. 멋없게 한번 등장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만춘이라는 실존 인물에 대한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감독님 어쩌면 영화적으로 봤었을 때는 훨씬 상상력의 날개를 달 수 있는 좋은 또 기회이기도 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첫 등장부터 시작해서 양만춘의 캐릭터를 또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조인성 배우와 또 어떤 방식의 또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 양만춘이라는 캐릭터가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서 좀 가볍게 그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캐톨릭이 사제 같은 데 경건한 사람으로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인성 씨한테 같이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저분이 갖고 있는 저 건들건들한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건들건들한 네, 건들건들한 그런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서 오히려 조인성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과 양만춘을 매치시키면 어떨까 해서 다시 신화를 수정해서 이제 그걸로 저희가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결국에 제 탓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조인성이란 배우가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양만춘이 탄생할 수 있었다. 네, 맞아요. 훨씬 내면적인 사람보다는 저렇게 외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같이 그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인성 씨가 원하는 리더가 항상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리더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괜찮은 생각이다 싶어서 많이 그걸 반영했습니다. 감독님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껄렁껄렁한 이미지를 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동네에서 굉장히 깍듯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시죠. 감독님 좀 오해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양만춘이라는 캐릭터를 조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고 감독님 미팅 나가실 때부터 설정하고 가셨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깍듯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났었나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리더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 스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스틸 함께 보시죠. 네. 이게 사실 제가 조인성 씨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굉장히 성주인 느낌도 있지만 되게 이상적인 이장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동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성주라니 굉장한 덕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실제로 뭐 생물학적인 나이로 보면 여기 나오는 그 안시성 성 사람들에게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역할도 있고 또 이 영화에서의 또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조금은 리더십을 또 가지고 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주혁 배우와 엄태우 배우에게 또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촬영을 쭉 하면서 정말 양만춘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배이기도 한 이 조인성이란 배우에게서 어느 순간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네, 저는 언제부터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첫 촬영 때. 첫 촬영 때. 네. 뭐 어떤 장면이 첫 촬영이었어요? 아까 방금 전 장면. 처음 만나는 네, 장면? 첫 촬영이. 애가 등장하는 신이 네. 우리 영화의 첫 촬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형이 저한테 점심에 뭐 먹으러 갈까 말해주셨을 때부터 따라야겠다. 네, 우리가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뭘 먹을지 물어봐주고 그가 먹고 싶어하는 걸 제가 공수해주고 이런 게 리더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뭘 잘 먹여야지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드셨어요? 저희가 그때 첫날에 회. 아.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죠. 동네 유명한 곳이었어요. 네. 엄태구 배우님은요? 일단은 저는 딱 어느 순간부터라기보다 네. 그냥 항상 사석에서나 이렇게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적 나이로는 선배님이랑 제가 이렇게 그렇게 크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 않죠. 않는데 네. 현장에서 이렇게 리더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우리 선배님의 모습 보면 저한테는 15년, 20년의 어떤 대선배님 같았어요.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만큼 정말 성주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성주 그 자체야. 엄태구 배우님 요즘 스피치 학원 같은 거 다니세요? 노량진 쪽에 생활 오시라니까 있는 거죠? 되게 말씀을 잘하세요. 지금 잠을 좀 못 자고 왔는데 갑자기 말이 술술 감독님 같은 경우는 모든 배우들을 다 믿고 가야겠지만 일단 이 영화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주를 믿고 따르는 그렇다면 이 영화를 찍는 감독님으로서는 또 이 조인성이라는 배우를 믿고 가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어디까지 이 사람한테까지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었을 것 같은데 그 걱정이 믿음으로 바뀌었던 순간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조인성 씨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이제 사실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더라도 이제 캐릭터에 대한 설계는 배우가 이제 거의 이제 그 맥을 잡고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인성 씨가 자기가 연기하는 거 말고 이 영화 전체를 대부분 배우 자기 연기만 보는데 이분은 이 영화를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게 이제 양만춘이 부상을 당해서 깨어났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네. 춤추고 놀 때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조인성 씨가 와서 이 장면이 조금 더 일상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느끼고 이제 많이 좀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무슨 얘기 하시고 싶으셔서 마이크를 들었다가 놓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제 얘기를 하실 거면 저는 잠깐 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양만춘이라는 사람의 또 어떤 지장이기도 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네, 바로 성 위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에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는 거다. 아, 이걸 직접 해주시죠. 아, 이게 너무 소리를 질러야 돼가지고.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죄송합니다. 네. 부드럽게 해주셔도 되는데. 네. 대사가 뭐였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싸워야 한다는 한다. 거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안시성 사람들. 지키기. 예. 원래는 안시성 사람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이렇게 네. 했었죠?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네. 이제 정말 이런 어떤 마음만 가지고 지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지 지킬 수 있는 싸움이었죠. 이 싸움은 정말로. 보면 이 덕장이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이 전투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을 하고 또 그리고 명령하는 전장의 또 뛰어난 전략, 전술 막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를 쭉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영화였었고 그래서 이것이 승리했을 때 쾌감도 굉장히 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 각각의 전투신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디자인하셨고 또한 그 각각의 전투 이제 성이 나왔으니까 성 안에서의 전투만 얘기를 그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안시성에서는 총 3번의 전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전투는 성주 양만춘이 명령하고 이제 모든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한 명씩 보여주는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양만춘은 줄 끊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양만춘은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성민들과 군사들이 모습을 묘사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반대로 양만춘의 1인 개인 액션을 보여주자. 이제 양만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양만춘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공성탑을 불태우고 네. 이런 개인의 어떤 양만춘이 이런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있어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구나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토산 전투는 이제 그 우대 성동일 씨 같은 그런 성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가능한 전투를 해내는 토산이라고 이제 안시성이 아니라 토산이라는 것을 지켜내는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각의 전투들이 이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 드라마를 점점 굉장히 깊게 만들어내는 느낌 같은 걸 받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었던 첫 번째 전투의 주인공은 따로 있죠. 한번 다음 스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순하죠? 사물. 이름이 참 독특해요. 네, 감독님. 사물은 감독님이 근데 제가 졌는데 네. 어떻게 진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사물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나는데 감독님이 또 이게 전공을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 짓는 제가 이름을 지려고 이제 고구려의 어떤 그런 사전 같은 거 그러니까 네. 한국에는 없어서 북한에서 출간한 고구려 그런 인명사전 이런 걸 보고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지은 것 같아요. 배성우 씨가 수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래요. 네, 그것도 이제 다 고대의 어떤 이름 반직명 이런 거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쳤습니다. 아주 큰 영화의 그 프로덕션의 영화고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가장 첫 씬에서 첫 시퀀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됐어요. 그만큼 부담스럽기도 했었을 테고 저 마지막에 친구를 잃고 또 눈물을 흘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저 장면들을 찍었을 때 배우로서 굉장히 또 마음에 동요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저 장면 찍으실 때? 네. 이 주필산 전투를 처음 촬영을 할 때 좀 일단 너무 큰 불안감이 있었죠. 왜냐면 이 주필산 전투는 촬영 중간에 촬영을 하러 갔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형들도 없고 이제
감독님밖에 없으니까 저 멀리 강태종 있고 막. 네,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저 옆에 형들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또 처음 나오는 전투다 보니까 이 영화에 있어서 처음 나오는 전투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서 민폐 안 끼치게 열심히 잘 해야겠다 이거 하나로 정말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액션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사실 뭐 후반부를 제외하면 가장 감정적인 부분들이 제일 많았었던. 네네. 그렇죠. 감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무섭더라고요. 두려움? 네, 정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앞에서 막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고 쉽게 감정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쓰러지고. 왜? 정말 두려움이 느껴져서. 네, 너무 큰 두려움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남주혁 씨가 사물이 그렇게 멋지게 이 영화의 첫 장을 또 열어주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첫 등장의 그 긴장감을 빼는 부분도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어. 이렇게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다 찍고 인성이 형님이 따로 전화가 오셔서 주혁아 너무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다 보고 계셨어요, 그걸? 예, 편집본을 봤거든요. 그래서 잘했다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첫 만남을 회사 주시고 그쵸. 장면마다 모니터해 주시고 정말 그 회로 인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스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파서가 바빠요. 파서는 굉장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한량이죠, 한량. 네, 아니 정말 이 기마 부대를 이끄는 정말 전사로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한 또 이게 틈틈이 또 아니고 사실은 주로 사랑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실 지금까지 엄태구 배우가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진한 멜로를 보여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고 또한 좀 민망해 하시니까 제가 빨리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면 지금까지 어떤 영화보다 행동 반경이 넓고 하시는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파소라는 역할은 머리도 좋은 친구고 또 동시에 몸도 그 누구보다 이 영화를 봤었을 때 가장 뛰어난 전사여야 하기 때문에 엄태구 배우님이 요즘 말도 훨씬 잘하시지만 말도 잘 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은 기마 대장이라서 말을 잘 타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보고 이렇게 교감하고 누군가 말 타는 걸 구경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제가 막상 위에 올라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말 타는 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 타는 게 사실 좀 두려웠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게 됐나요? 액션 하면 해야 되니까 그냥 달렸던 것 같습니다. 엄태구 배우님이 사실 제가 아는 춤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과묵한 배우이신데 배성우 씨, 성동일 씨, 박병호 씨, 오대한 배우 이런 배우가 있는 현장에서 그 자신만의 생존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었어요. 선배님들이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좀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더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배님들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 거 그냥 다 받으면서 현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영감을 주셨던 선배님은 어떤 분이죠? 조인성 선배님. 태구가 이제 말 수가 없는 건 너무 잘 아니까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근데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성격이니까 대신 우리가 말을 많이 걸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죠.
긴 시간 촬영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감회가 또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또 보셨잖아요. 보시고 나서 아, 저 장면은 우리가 찍었지만 함께 혹은 아니면 나 홀로라도 이렇게 가장 뿌듯하고 정말 자랑스러울 만한 어떤 장면이다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각각 좀 다르게 있다면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주혁 씨. 저는 2차 전투가 밤에 기습해서 당나라군이 기습을 해서 왔을 때 그 2차 전투가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면 이제 만춘 성주가 처음으로 칼을 뽑아들고 적들과 싸우는 가장 멋있는 네, 마치 활을 날아서 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쵸. 그건 마치 마이클 조던이 나와서 덩크슛을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그런 걸 느꼈었어요. 네. 뭔가 영화 속 사물과 만춘의 관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오로지 만춘만 쳐다보고 지금. 근데 정말 너무 멋있었어가지고 밤 전투가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편집되거나 이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던 건가요? 그게? 육안으로 볼 때는 제가 옆에서 오징어를 먹고 있었어요. 되게 화목한 촬영 현장이거든요. 네. 오징어가 정말 맛있습니다. 조인성 씨는요? 네, 저는 그 주혁이랑 그 얘기하는 장면 중에 뭐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나라는 대사를 칠 때가 좀 기억이 남고요. 그 대사가 참 여러 가지로 의미를 좀 시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꼭 승부에만 집착할 때도 있고 또 그 이길 수 없는 승부에도 또 이렇게 도전도 해보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은 많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없는 걸 도전할 때가 더 많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저도 이 대사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와닿았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만춘에게 중요한 건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사실 이 성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대사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대사를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서 국문과 나오셨나요? 국문과에서 달라요. 엄태우 배우님은요? 저는 성주 대사 중에 난 그저 성주로서 이성을 지킬 뿐이다. 그냥 그 대사가 저한테는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연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은? 그거 아니야? 백화야 뭐지? 아침까지 돌아올게 그거 대사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네, 저 그림과 함께 보셔야 되는 거네요. 네. 아니면 혹시 이거 배워먹는 그 신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쾌남 중에 쾌남. 네, 쾌남. 네. 사랑꾼. 난 주혁이래. 태구야, 괜찮은 거지? 나 걱정돼서 그래. 괜찮은 거지? 저는 그 말씀드렸던 그 성주의 대사에 무게가 커서 너무 더 기억이 나죠. 저는 그 태구 씨가 연기했던 이렇게 설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네. 밥 먹었냐고 눈빛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한 2000년 이후에는 금기시대였던 영화였는데 그걸 불쑥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급했던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농담으로 그런 말을 주고받았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감독님이 시켰어요. 아니 뭐 파소와 백화가 한쪽 양쪽에서 쫙 이렇게 그들의 부대를 끌고 이렇게 등장하던 그 평행에 등장을 하던 그 장면이 정말 멋있기도 했었고 사실 뭐 이렇게 스윗하고 로맨틱한 또 파소의 모습과 동시에 정말 멋있는 장군의 모습, 멋있는 또 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워낙 쑥스러워하시니까 이렇게 주변 옆에서 그냥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네요. 실제로 그 전쟁이 끝나고 설현을 백화를 쳐다보는 태구의 눈빛을 보고 관객들이 진짜 너무 좋아서 소리도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멋있다고. 하예. 김경식 감독님께서는 사실 그 감독이 연출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고 카메라 앞으로 배우들이 나간 이후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 속에 많은 배우들이 함께 또 등장을 하는데 아 저건 정말 내가 배우들을 너무너무 잘 만났구나라고 생각됐었던 그런 뿌듯했던 어떤 순간들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그런데 우리 영화가 이제 그 제작 기간이 길긴 하지만 찍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배우들한테 충분히 연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할 시간을 못 줘요. 계속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감정적으로 다 몰입을 해줘요. 그래서 뭐 주희 같은 경우도 아까 주께서에서 눈물들 거기 거의 전쟁판이거든요. 정말 네. 전쟁 배경에서 그런 게 아니라 촬영 현장이 전쟁터인데 거기서 계속 감정 몰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조인성 씨 같은 경우도 뭐 백화가 죽었을 때 이제 그걸 이거 지켜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다 보신 분들만 보는 거라서. 네. 네. 스포일러니까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영화 다 보신 분들이니까. 네. 아니, 영화를 봐서 다 괜찮은 보신 어때요? 분들만 보는 예.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이제 거의 해가 넘어가기 직전이라 지금 안 찍으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런데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첫 테이크에 오케이를 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한 번 더 가지 못하고 어디 벌써 끝난 거야 하고서 이렇게 끝내는 그런 집중력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또 여기 지금 폰보드에 받았으니까 제가 또 빠르게 이걸 좀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구에게 조인성이란? 성주. 그만!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잠깐만요. 예. 안시성을 찍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본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나요? 모든 배우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쵸, 그때, 찍기 전에 인성이를 만나서. 네, 저 지금 돌아가서 네. 인성아. 네. 정말 힘들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오라. 이렇게 했겠죠. 알고 해라. 이빨 깎여 물고. 네. 그렇지만 다시 했겠죠? 그렇죠. 예. 전 참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주혁 배우님, 이 영화를 찍기 전에 남주혁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나요? 첫 촬영에 맛있는 회를 먹을 거니까 기대해. 좋다. 그 학원이 굉장히 좋네요. 좀 많이 가르쳐. 아직 분기인데 괜찮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한 번 더 꼭. 네, 맞아요. 아니, 이 안시성이라는 곳이 학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은 배우들을 굉장하게 단기간에 막 트레이닝을 시키는 곳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태구 배우님은 그때 엄태구에게로 돌아가서 뭐라고 영화 얘기해요? 잘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찍으라고. 오. 야, 이거 좋은데? 감독님에게 여쭤볼게요. 저는 이 영화 끝낼 수 있어. 진짜. 예. 맞아요. 사실 근데 조인성 씨랑 같이 얘기한 게 우리는 이 영화를 완성하기만 하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다. 그럴 정도로 되게 부담감이 컸습니다. 완성하기만 했나요? 다 완성하고 또 함께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는 이 시간까지 왔으니까요. 이제 다 왔습니다. 개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봅시다. 또 뭐가 있나요? 잠깐만요. 이건 사실 팀 내 분위기 메이커는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상상 가능하긴 한데 네, 팀 내 분위기 메이커는 박병은 선배가 제일 이번에 오락부장 역할을 맡았고요. 네. 저 덕기 때는 배성호 선배가 맡았는데 그 만장을 이제 그 박병은 선배가 차서 굉장히 오락부장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남주혁 배우님 영화 촬영 전과 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다면 심경이요? 네,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촬영 전에는 부담감이 너무 컸었고요. 촬영 후에는 부담감이 더 커져가지고 부담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네. 근데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아, 정말 그래요?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관객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는 순간이 왔고 이 순간이 오니까 더 부담이 되는, 네. 계속 부담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10년. 네. 그래요. 이제 개봉하고 1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직 모르. 그 다음 전투 같은 느낌인데. 네. 계속. 네. 조인성 배우님, 안시성 영화에 대해서 3가지 단어로 센스 있게 표현해 주세요. 제가 동네에서 그 센스업도 유명한데 뭐라고 이거 그 투지가 있으시니까 센스 안시성을 뭐라고 했죠? 안시성 영화에 대해서 3가지 단어로 센스 있게 표현해 주세요. 3가지 단어, 한두, 3가지 단어. 뭐가 있을까? 감독님 그러면 한 명씩 해주실까요? 단어를? 국무과 그렇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삼행시를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겠네. 네네. 안시성이 9월 19일 개봉을 합니다. 시? 시간 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 성공적인 영화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소리야. 좋았어. 챙겨하지 않았어. 인성 오빠, 양만축 배역 이외에 바꾸어서 했으면 하고 싶었던 역할은? 없습니다. 네, 저는 어.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또 양만춘 역도 멋있지만 저 역할은 정말 약간 탐난다 했던 역할도 있으셨어요? 글쎄요. 태구 역할도 굉장히 탐났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임팩트 있게 나오고 그 안에서 멜로도 하고 좋잖아요. 예. 회차도 적고 저보다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일찍 죽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굵게 할 건 다 하고 부러웠습니다. 멜로가 진짜 힘든 멜로가 힘든가요? 액션이 힘든가요? 멜로가 힘드네요. 네. 그래서 조인성 선배님이랑 남주혁 배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과해. 네. 사과해. 멜로가 진짜 어렵긴 해요. 근데 뭐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늘겠죠. 뭐 지금 말씀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열심히 다음에 저 격정 멜로를 하는 태국 기대된다는 것은 진짜 보여주셨으면 좀 어울린다. 그러니까 저런 목소리로 격정 멜로 하면 정말 어울릴 것 같아요. 뜨거운 멜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안시성을 영화 소재로 한 이유라는 그 질문이 있는데 저도 정말 궁금했던 게 사실 7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요. 이 긴 시간을 거쳐서 특히나 그렇게 어떻게 누군가가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꼭 2018년에 지금 9월에 관객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선 뭐 안시성에서 이제 당태종부 찔렀던 얘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양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서 반역자로 몰리면서 결국은 정부의 지원도 없이 홀로 당태조가 맞섰다는 걸 알고서는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한번 재발굴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안시성이라는 이 작은 성 안이 꼭 대한민국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 남주혁 배우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혹시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대한민국 같았죠. 저는 성주 같은 사람이 꼭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네, 정말 사실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양만춘이 보여주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또 그런 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야기하는 그런 동시에 또 아주 굳건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또 먼저 앞장서서 서서 힘을 가진 또 그런 지도자라는 건 어느 시대에나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스타 재밌었어요. 라고. 네, 좀 많이 까불었죠.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는 네, 뭐 기대해 주세요. 뭐 지혁이가 아주 뭐 어떤 거 기대하면 돼요? 맹활약하니까요. 네. 기대해 주세요. 갑옷 입으신 거 불편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굉장히 무거웠어요. 저는 20kg 정도 됐던 것 같고요. 풀착을 다 하면, 풀착장을 다 하면 20kg 정도 됐었고, 저는 그 무게를 감독님이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갑옷을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무거웠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는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막 진짜 뛰고 잘 하니까. 예, 그게 좀 서운했죠. 근데 정말 모르셨어요? 제가 입어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컨펌만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컨펌만 하니까 이거 진짜 본인이 이렇게 들고 입어보지는 않잖아요. 모양이 뭐 어떻고 이제 느낌 뭐 그런 것들을 그것만 보셨으니까요, 사실. 근데 사실 저 갑옷만 무거운 게 아니라 네. 갑옷 안에 있는 이제 포라고 하는 그것도 정말 무거워서 또 모든 옷이 다 무겁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 무거운 옷을 입고 그냥 단순히 서 있기만 해도 무거웠을 텐데 이 두 배우 다 양만춘 장군을 비롯해서 모든 배우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싸우고 말을 타고 또 액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좀 허리가 좀 아팠어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뭐 실제로 진통제도 안 먹고 아프면 저희가 마사지도 좀 받고 좀 그랬어요. 정말 좀 무겁더라고요. 정말 이게 물리적으로 그 힘들다고 느꼈던 어떤 촬영 장면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단은 다 힘든데 그 2차 공성전 때는 진짜 뛰고 했어야 되니까 이게 제 몸의 2배 정도 되는 어떤 뭐랄까 무게를 그냥 제가 버텨내는 것 같더라고요. 무릎이 너무 아프고 뛰다가 넘어져요. 잘. 그러니까 이 무게감을 느껴보질 못했으니까 내 몸은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넘어지면 또 크게 다치고 이러니까 크게 다치면 문제는 제가 다치면 다음날 촬영을 못하게 되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회차가 또 오버가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회차가 오버된다는 건 또 그만큼 제작비가 또 더 추가가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도 안 됐었고 쓰러져서도 안 됐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20년차 배우의 이 전체 판을 보는 판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남정 배우님은 이제 첫 그런 어떤 액션씬이었을 텐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무거운 것들이 저는 이제 마지막에 평양성에 지원군을 요청하러 돌아갈 네. 때 말을 타고 가잖아요. 네. 그때 정말 하루 종일 말을 탔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엉덩이가 너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네, 이건 야한 얘기가 아니고 엉덩이가 까져요, 정말로. 아. 네, 그래서 맞아요. 되게 고통스럽죠. 그 엉덩이가 까져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너무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화소는요? 저도 엉덩이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계속 따라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실제로 말을 계속 탔었어야 돼가지고 네. 네,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배우님들에 비하면 액션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을 타면서 액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칼이 그 지나가는 그 순간에 말들이 놀래요. 그건 이게 자기가 놀라서 방향을 확 틀어버리면 이 배우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태구가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감독님 사실은 이 현장에서는 특히나 액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찍을 때 배우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러나 또 배우들은 여기서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조절시키는 부분들 같은 그 조절시키는 부분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잘 못 느꼈는데 그렇죠. 예. 그만 했으면 예를 들면 정은이 형이 이제 좀 더 웃기게 연기했을 때 그거를 감독님이 그거는 안 돼, 더 눌러줘 뭐 이렇게 했던 경우라든지 네. 저희가 또 감정적으로 좀 더 올라왔거나 좀 다운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뭐 해주신 적이 있는데 굳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힘드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다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는 정말 못할 정도로 몰아붙여서 다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됐었던 장면들이 이미 이제 컴퓨터 그래픽들이 다 더해진 그런 영화였지만 실제로 배우들은 뭔가가 있지 않은 성곽 위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20만 대군이 온다고 생각하고 많은 방식의 상상력들을 동원했어야 되는 그런 영화였을 것 같아요. 뭐 각각 배우들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저희가 CG가 한 2,000커트 이상 들어가죠. 예, 그거 들어가는데 이 벌판에 20만 대군이 온다. 20만 대군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 감을 어떻게 잡죠? 20만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희가 감독님한테 여쭤보죠. 얼마나 와요? 많이 온다고. 많이 얼마나 오냐고. 정말 많이 온다고. 정말 많이. 그래서 연기를 딱 하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오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해달라고 하면 또 연기를 하고 그렇게 확인을 받았죠. 왜냐면 CG가 또 그려지고 이 뭐라 그래요 스케일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제 각자 드라마도 해보고 다수의 영화에도 출연해서 그런 것들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었지 만약 신인 배우였더라면 조금 많이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인 배우 당황하셨어요? 20만의 숫자를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했죠. 근데 저는 사실 말하면 제가 되게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20만 대군 정도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소중한 경험이다. 그래서 그 감이 딱 있으셨군요. 네. 10만이면 이 정도? 머릿속에 있었죠. 5만, 10만, 20만. 약간 영화를 보면 좀 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약간 게임의 구성들도 약간 참고하시면서 구성하셨던 건가요? 네, 이제 액션, 이 공성전을 다룬 그런 영화들도 많이 참고를 했지만 영화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게임에서 이제 공성전을 다룬 게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공성전 게임 같은 것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안시성의 죽은 군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던 어떤 환영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했었던 이 시체들을 불태우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여전히 기억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그 씬은 어떻게 구성하시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제 그 사물이 양만춘이 활약을 보고 이제 양만춘을 죽여야겠다는 의지가 좀 줄어들 때 뭔가 그거 계기가 될 만한 게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끝나고 밤에 성민들이 당나라 군사들이 시체를 쌓는 걸 보면서 그게 이제 두필산에서 죽어간 고구려군의 시체로 이어지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성주의 공간이 그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느낌 받았는데 그건 이미 어떤 곳에서 읽으신 거나 혹은 아니면 참고하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런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네. 당나라 때 처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당태종이 처음 사용을 했대요. 그게 그런 의자 형태를.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의자가 없이 그냥 뭐 낚시하는 좌대 같은 의자나 아니면 바닥에 앉는 건데 이제 연개소문 일행은 그 막사에서 좌대에 앉고 이제 안시성민들은 그냥 이 돌바닥에 앉는 형태로 하려면 원형이 되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원형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안시성 같다. 이 성주와 성민들을 어떤 상징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거기도 원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례식과 어떤 춤추고 노는 거기는 원형 광장으로 해서 대부분 원형이 이제 주 디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시성 성주가 그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공간들이 정말 눈으로 이렇게 보여졌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인성 오빠 영화에서 수염이 엄청 섹시한데 길러보실 생각은요? 수염을 그렇게 기르신 적이 영화에서 없으셨죠? 네. 네. 근데 양만추 정도로 기르려면 사회생활이 좀 안 되잖아요. 먹을 때도 불편하고 이게 사람들 만날 때도 마치 제가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네, 평상시에는 조금 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양만춘에게 수염이 있다면 사물에겐 머리가 예. 있잖아요. 그 자기 머리가 아닌 걸 사실 붙이고. 사실 다 제 머리. 아, 진짜로요? 어느 정도까지 기르신 거예요? 거기 한 3분의 2 정도가 제 머리. 아, 정말로요? 농담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 농담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좀만 기다려 6개월만 기다리면 이제 완벽해집니다. 제가 좀 쥐락펴락 드리는 신용을 해보았지만 참 제 연기가 부족했네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학원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뭔가가 더해지는 거,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것들도 힘들지만 이렇게 머리라는 게 되게 생각보다 배우들이 자기 머리가 아닌 경우에 붙이고 하는 경우에 뭔가 어색한 느낌 같은 걸 계속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태고는 나중에 수염을 좀 길렀어요. 직접 길러가지고 좀 편하게 밥도 먹고 이렇게 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장을 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항상 그리고 액션 하다 보면 가발이 이렇게 떨어져요. 되게 아프거든요.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한다고 해도 네. 격하게 하다 보면 이게 넘어가고 그러면 다시 찍어야 되고 그런 좀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좀 따뜻함 같은 것들이라든지 기억나는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나오진 않지만 이들이 나의 동료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았었던 어떤 순간들 저희에게 좀 얘기해 주시고 나눠주세요. 네, 뭐 이런 힘든 현장에 있다 보면 이렇게 전우회 같은 게 좀 생겨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래서 잠깐 스톱을 해야 할 때 저희 뭐 막사에 있거나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자기만 아는 어떤 뭐라 그럴까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막 논의를 막 얘기를 막 해주고 추위를 네, 이겨내는 방법. 왜냐면 각자가 현장에서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좀 건조하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실용적인. 네,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안에 입는 걸 네, 네. 저희는 깔깔이 군대에는 네. 깔깔이라고 하는데 이너웨어. 예, 이너 그게 어디 브랜드가 좋은지 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 시장에 가서 아주 레어 아이템인 뭐죠? 그게 양말 같은 그렇죠, 양말. 두꺼운 양말을 좀 사오기도 하고 해서 뭐 이렇게 나눴던 우리들만의 또 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심지어 이제 병훈이 형이 숙소에 들어가면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이렇게 휴대용 가습기 이걸 이렇게 툭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오다가 주셨다고 이러면. 네, 약간 활보한테 던져주듯이 이거 뭐 써?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감동했고 그리고 뭐 언제나 성우 형은 고마웠던 게 자기 방을 내주면서까지 그 방에서 항상 저희가 어질러가면서 술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치우지 않고 저희가 나오거든요. 그 음식 불과 함께 자야 하는 성우 형한테도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걸 또 분말 안 하고 또 혼자서 치웠던 성우 형에게 또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마워요 성우 형.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진 않지만 배성우 배우를 기용하며
정말 한 시기, 한 절기를 정말 뜨겁게 함께 보냈었던 전우회 같은 게 느껴지고 굉장히 또 구체적인 실용적인 생활의 팁까지 서로 나누는 그런 뭐랄까 또 동료회 같은 것들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사실 안시성이라는 곳에서 저희도 한번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독특하면서도 따뜻한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이제 9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시성은 나에게 이런 영화였다. 이야기하면서 저희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석은 어떤 영화다, 나에게는 어떤 영화였다, 이렇게 크게, 뭐랄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좀 나중에 실망할 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지금 이 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양만주 스타일로. 예, 좀 쿨하게.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게 보셨다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재미없었으면 그래도 재밌다고 약간의 거짓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객자님에게는 정말 되게 잊을 수 없는 또 영화였을 것 같아요. 네. 안시성은 저에게 그냥 뭐랄까 마치 별이 폭발하기 직전에 가장 빛나는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안시성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폭발이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죠. 네. 정말 가장 빛나는 빅뱅스. 그리고 또 지금 또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가을이 오면 안시성을 다시 한번 9월 19일 날 꼭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정말 모범생이에요. 이 정도면. 엄태우 씨의 부담감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엄태우 씨 기대할게요. 안시성은 저에게 일단 멜로고요. 농담이고 안시성은 저에게 축복인 것 같고요. 참여한 것 자체,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배우님들 만난 것, 감독님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세이고. 피부가 많이 덜했어요, 그렇죠? 예. 정말 발전이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제가 이런 걸.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청주님의 정말 대단한 은덕입니다, 진짜. 감독님 개봉 앞두고 가장 지금 떨리는 시기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양만춘이 떠나는 사물한테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안시성은 정말 모두가 함께한 것이다. 이게 저 혼자가 아니라 이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태프들이 없었으면 만들 수 없는 영화였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었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10년까지도 그렇게 말했었던 그 싸움을 결국 이겼던 아주 작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큰 싸움을 이뤘던 그런 영화가 바로 안시성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전체 관객들에 비하면 적은 숫자고 17개관에서도 보시는 분들을 다 모아도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또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들 영화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전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들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일어나서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마음껏 플래시를 터뜨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왼쪽부터 볼까요? 네, 왼쪽부터 봐주세요. 네. 그럼 이제 가운데로 갈게요. 가운데로 봐주세요. 네. 한 영화제였습니다. 네. 네, 오른쪽 봐주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저희 큰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